미국 정부가 자진 출국하는 불법 이민자에게 항공권과 함께 $1,000, 한화 14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밖에서 만들어진 모든 영화에 100% 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발 통상 압박 속에서 조선 분야에서는 한미 간 협력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시미밸리 주택가에 경비행기가 추락해 탑승자 2명과 반려견 1마리가 숨졌습니다. LA시 공공사업위원회 스티브 강 커미셔너가 신임 의장에 선출됐습니다. 한인은 물론 아시안 최초의 공공사업위원회 의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자진 출국하는 불법 이민자에게 항공권과 함께 $1,000, 한화 14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출국하면 합법적으로 다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기회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재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법 이민자 추방을 강도 높게 추진 중인 트럼프 정부가 자진 출국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관세 국경 보호국이 운영하는 앱을 통해 자진 출국을 선택하면 여행 경비 지원과 함께 귀국 확인 후 $1,000, 한화 14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제 추방 정책이 법원에 막혀 생각해낸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y have a period of time, and if they make it, we're going to work with them so that maybe someday, with a little work, they can come back in. 재입국의 길도 열어주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불법 이민자 1명을 추방하는데 평균 $17,000, 2,400만 원이 드는 걸 감안하면 자진 출국 방식은 미국 정부에게도 유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사실상 탈출이 불가능한 걸로 알려진 알칼트레즈 교도소 재개장을 지시한 데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It represents something very strong, very powerful in terms of law and order. Our country needs law and order.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알칼트레즈는 마피아 두목 알카포네 등이 수감됐던 곳으로 현재 관광명소로 국립공원청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을 교황 모습으로 합성한 사진이 백악관 공식 계정에 올라온 데 대해선 이를 불쾌해하는 건 카톨릭 신자들이 아니라 가짜 뉴스 매체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ust somebody did it in fun. It's fine. Have to have a little fun, don't you?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오늘 의약품 제조 촉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향후 2주 이내에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발표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밖에서 만들어진 모든 영화에 100% 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미국 헌법이 금지한 삼선 도전은 하지 않겠다고 물러섰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영화배우 이정재 씨가 출연한 스타워즈 시리즈입니다. 그런데 촬영은 헐리우드가 아니라 영국 런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영화사들은 갈수록 인건비가 더 싼 영국이나 캐나다 등으로 제작 기지를 옮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해외 제작 영화들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서 100%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Other nations, a lot of them, have stolen our movie industry. And I'm saying if they're not willing to make a movie inside the United States, then we should have a tariff on movies that come in. 하지만 영화의 값을 어떻게 정해서 관세를 부과할 건지 한국 내 투자로도 불똥이 튈지 등은 미지수입니다. 대중국 관세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대화를 하고 있지만 자신이 시진핑 주석과 직접 통화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최종 결정은 자신이 내릴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In some cases we'll sign, but we don't have to have sign. I'm going to be setting the deal. I'll be setting a tariff. 한 방송 인터뷰에서는 재선만 허락한 미국 헌법을 넘어서서 삼선에 도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There are many people selling the 2028 hat, but this is not something I'm looking to do. I'm looking to have 4 great years and turn it over to somebody.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나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자신의 뒤를 이을 수 있을 것이라고 후계자까지 거론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트럼프발 통상 압박 속에서 조선 분야에서는 한미 간 협력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 서두르고 있는 해군 함정 분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남승모 특파원이 세계 최대 미 해군 기지를 찾아 협력 가능성을 취재했습니다. 미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노퍽 해군 기지입니다. 여의도 6배 면적으로 항공모함 5척을 포함해 이지스함과 핵 잠수함 등 70여 척을 운용합니다. 배수량 10만 톤, 니미츠급 핵추진 조지 부시 항공모함입니다. 경납고를 지나 위로 올라가자 축구장 3배 넓이의 비행갑판이 펼쳐집니다. 승조원 5,600여 명이 탑승하는 이 항공모함은 전투기와 조기 경보기 등 모두 90대의 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제럴드 포드함을 제외하면 가장 최신 항공모함이지만 곳곳이 정비 중입니다. 미 해군 주력 구축함인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들도 비슷합니다. 계류 중인 함정 대부분에서 시뻘건 녹이 눈에 띕니다. 부식이 쉬운 바다에서 전투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선 철저한 관리가 필수입니다. Every ship goes through that whole life cycle of maintenance. You go out and you do your mission, you come back, you're in a sustainment phase. 하지만 제때 유지 보수를 마치는 미 함정은 40%도 되지 않습니다. 주요 함정과 잠수함 건조 역시 몇 년씩 지연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조선소와 숙련 인력 부족이 원인입니다. 특히 해군 전력은 중국과의 패권 경쟁 최일선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말엔 미 해군 장관이 방한해 우리 조선 업체들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All options have to be on the table. We're already too far behind. So I think that we have to definitely look at expertise and skill that foreign partners have. 조선 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를 한미 간 통상 안보 협력의 지렛대로 삼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버지니아 노퍽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연방국세청 IRS 직원을 사칭해 2만 달러를 빼앗은 아시안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리버사이드 쉐리프국은 31살 지쿠안 우 씨를 사기 및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는 IRS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2만 달러를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우 씨의 차량 안에서 마약과 총기 그리고 타인 명의의 신분증 등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국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며 관련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시미밸리 주택가에 경비행기가 추락해 탑승자 2명과 함께 타고 있던 반려견 1마리가 숨졌습니다. 사고는 지난 토요일 오후 1시 51분쯤 시미밸리 우드랜치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추락 여파로 인근 주택 2채에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이 긴급 대피해 지상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고기는 랭커스터에서 출발해 카마리오 공항으로 향하던 중이었는데 목격자들은 비행기가 불안정하게 비행하다 추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항공청과 국토교통안전위원회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의 한 식당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5분쯤 멕시코 전승기념 행사장에서 참가자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고 이후 총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3명이 숨졌고 5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여러 명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도난 차량을 추적하던 경찰이 10대 용의자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목요일 차량 도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용의자들을 발견하고 추격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18세 용의자 라이언 힌턴이 경찰에게 총을 겨누었다며 총격을 가했고 힌턴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하루 뒤 힌턴의 아버지가 교통정리를 하던 또 다른 경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아들의 죽음에 대한 보복성 범행으로 보고 아버지인 로드니 힌턴 주니어를 가중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명문사립대인 듀크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한인 남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듀크대 학생신문 더 크로니클은 지난 1일 2학년 학부생 이현현 김군이 캠퍼스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학교 측은
타살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사인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신문사는 김군을 추모하는 학생들의 조문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아시안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아시아계 가운데 한인 인구가 5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연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미국 내 한인 인구는 약 202만 명으로 전체 아시안 인구의 8%를 차지했습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가 56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 14만 명, 텍사스 11만 명, 뉴저지가 10만 5천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에는 약 34만 명이나 거주해 미국 내에서 한인 인구가 가장 밀집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미국 내 전체 아시안 인구는 모두 2,48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7%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인이 55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인도 520만 명, 필리핀 460만 명, 베트남 230만 명이었으며 5위인 한인 다음은 160만 명인 일본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LA시 공공사업위원회 스티브 강 커미셔너가 신임 의장에 선출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커미셔너에 임명된 지 불과 6개월 만에 한인은 물론 아시안 최초로 공공사업위원회 의장을 맡게 됐습니다. 강 신임 의장은 LA시가 내년 북중미 월드컵과 2028년 올림픽 등 주요 국제 행사를 앞둔 시점에서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에게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로스앤젤레스시는 앞으로 중대한 글로벌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공공사업위원회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커뮤니티가 살기 좋은 인프라와 편한 시설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LA시 공공사업위원회는 도로와 위생, 조달 사업 등 도시 인프라 전반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연간 예산만 약 10억 달러, 한화 1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Every time you feel defeated, find your flow within. When you find your flow, every moment onward will become limitless. Find your flow every time.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이어서 한국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 뒤로 연기하거나 취소하라고 사법부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는 12일까지 이 요구에 답하지 않으면 입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총동원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5일로 예고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 민주당은 사법부에 해당 일정을 6.3 대선 이후로 연기하거나 아예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일정을 변경할 데드라인까지 통첩했습니다.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될 오는 12일까지 변경하라는 겁니다. 그전까지 사법부가 해당 일정을 안 바꾼다면 입법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 재판 진행을 막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가 가진 모든 본능을 총동원해 사법 쿠데타와 내란 양당의 준동을 막아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법봉보다 국민이 위임한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보류한 게 아니란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김민석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탄핵 대상과 시기 등은 당 지도부에 위임된 것이라며
탄핵 결정이 보류됐다는 것은 잘못된 보도라고 SNS에 썼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민주당 내 탄핵 주장에 대해 당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며 헌법상 규정된 선거운동의 기회를 강조했습니다. 헌법 116조인가에 그런 게 있다고 해요. 선거운동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 헌법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후보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사법부를 부정하고 있다며 비이성적 폭주를 계속할수록 이 후보의 죄는 국민에게 더욱 짙게 각인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애를 써도 이재명 후보가 유죄명이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검토하는 건 대한민국 사법부를 부정하는 테러 집단 같은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 SBS 최재형입니다. 국민의힘에선 한덕수 전 총리와의 후보 단일화를 놓고 내부 진통이 이어지면서 어젯밤 긴급 의원총회가 소집됐습니다. 김문수 대선 후보는 후보의 당무 우선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단일화 요구 조건을 내걸었고 당 지도부가 일단 이걸 수용했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어젯밤 긴급 소집된 국민의힘 의원총회. 당 지도부는 김문수 대선 후보가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던 경선 과정에서의 다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의원들은 김 후보가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후보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피하기 위해 입장문을 채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이 김 후보는 당 지도부와 만나 후보의 당무 우선권은 존중돼야 한다. 자신이 제시한 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을 즉시 완료해야 단일화를 진행할 수 있다고 요구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당 지도부는 김 후보의 요구를 수용해 의원총회 직후 곧바로 비대위 회의를 열어 당 선대위 구성을 의결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의견 교류를 한 결과 후보 쪽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비대위를 열어서 의결을 했습니다. 상임 선대위원장의 권영세 비대위원장, 공동 선대위원장에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주호영, 나경원, 안철수 의원과 양향자 전 의원, 그리고 황우여 선대위원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 후보가 요구했던 단일화 추진기구도 오늘 중 띄울 예정입니다. 특히 오늘 10일과 11일 전당대회 소집 공고도 냈는데 후보 단일화를 거쳐 이 사이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하겠다는 뜻으로 사실상 단일화 시한을 못 박은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오늘 단일화와 관련해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이번엔 대선 후보들 지지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3자 가상 대결 구도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여전히 앞서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의 단일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가 우위를 보였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직전인 지난달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전국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조사 도중인 지난 1일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도 있었습니다. 우선 가상 3자 대결 지지도의 경우 이재명 대 한덕수 대 이준석 구도라면 각각 46.5, 34.3, 5.9%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한덕수 전 총리를 오차 범위 밖에서 12.2%포인트 앞섰습니다. 이재명 대 김문수 대 이준석 구도라면 46.6, 27.8, 7.5%로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김문수 후보보다 18.8%포인트 우위로 나타났습니다. 보수 진영 단일 후보 적합도 조사에선 무소속 한덕수 30, 국민의힘 김문수 21.9%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없음과 잘 모름 등 유보적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48.2%나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선 한덕수 전 총리가 49.7%로 김문수 후보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로 조사됐습니다.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51.5%, 정권 연장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42.8%였습니다.
지난주보다 정권 교체 여론은 5.3%포인트 줄었고 정권 연장 여론은 5.1%포인트 늘었습니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2.1%로 전주보다 4.7%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41.6%로 전주보다 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양당 격차는 0.5%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SBS 박서경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제외 투표 유권자가 총 25만 8,254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대선과 비교해 14.2% 증가한 수치입니다. 대륙별로는 아시아가 12만 8,932명으로 49.9%, 미주 29.3%, 유럽 17% 순이었습니다. 이번 대선 제외 투표는 현지 시각 기준 이달 20에서 25일 중 제외 선관위가 지정하는 기간에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 세계 182개 제외 공간에서 실시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새 교황을 뽑기 위한 콘클라베를 앞두고 투표에 참여할 133명의 추기경이 로마에 모였습니다. 133명을 국적별로 보면 70개국으로 콘클라베 역사상 가장 많습니다. 하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콘클라베를 앞두고 투표에 참여할 추기경 133명이 모두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투표권이 있는 만 80세 미만 추기경은 135명인데 2명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추기경들은 콘클라베 시작 전 새 교황의 자질에 대해 논의하는 마지막 비공개 회의를 가졌습니다. We do meet together in small groups as well. We support whoever is the best person. We don't know. So, but we don't choose a pope based on continent, based on race, based on language.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선거인단 133명을 국적별로 보면 총 70개국 출신인데 콘클라베 역사상 최다입니다. 대륙별로는 여전히 유럽이 52명, 39%로 가장 많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되던 2013년 52%였던과 비교하면 비중은 크게 줄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재위 12년 동안 추기경단의 지역 분포를 획기적으로 바꿔놨기 때문입니다. Hay que mirar los 5 continentes. El Espíritu Santo los mira a todos. 추기경들은 7일부터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서 3분의 2 이상,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매일 투표합니다. 새 교황이 뽑히면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새 교황 선출을 알리게 됩니다. SBS 하정은입니다. 어제까지 노동절 연휴였던 중국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서남부 관광지인 구이저우에서 갑자기 몰아친 폭풍 후에 유람선 4척이 뒤집혀 10명이 숨졌습니다. 베이징 정영태 특파원입니다. 유람선을 타고 강가 경치를 감상하는 걸로 유명한 중국 서남부 구이저우성 첸시입니다. 이곳 관광지구에 갑작스런 천둥 번개와 함께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태풍을 만난 바다처럼 거센 파도가 일고 유람선 안으로 비바람이 들이칩니다. 배 안에 물이 찾아 불안한 사람들은 구명조끼를 챙겨둡니다. 오후 4시 40분쯤 결국 폭풍우를 이기지 못하고 유람선 4척이 전복됐습니다. 뒤집힌 배 위에 가까스로 올라선 사람들은 다급히 구조를 요청합니다. 선원과 탑승객 등 모두 84명이 물에 빠졌는데 이 가운데 10명이 숨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나머지 탑승객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我们总队84车248名指战员赶赴现场，以及16台水下机器人。 사고가 난 유람선은 한 척당 정원이 40명으로 인원 초과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 외교당국은 한국인 승객 피해 신고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장쑤성 수저우 관광지에서 소형 헬리콥터 한 대가 추락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상하이에선 유원지에서 불이 나 관광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고
푸젠성 푸저우에선 SUV 차량 한 대가 교차로에서 질주해 보행자 2명이 숨졌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닷새간의 노동절 연휴 기간에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안전조치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건강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약해져 혼자 걷기 힘들어하는 시니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고충을 해결해주는 로봇이 최근 한국에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박원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근력이 약한 노년층은 길을 걷는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계단이나 경사로가 특히 문제입니다. 계단 내려올 때 그게 가장 힘들어요.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관절 같은 게 많이 달아졌죠. 서울시 조사 결과 65세 이상 노년층 중 23%가 계단 10개를 한 번에 오르는 게 어렵다고 답했는데 신체적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도 22%에 달했습니다. 노년층의 이런 고민을 최근엔 로봇이 덜어주고 있습니다. 바지를 입듯이 착용하는 이 로봇은 센서가 달린 모터로 보행을 돕습니다. 걸음 속도를 자동으로 감지해 고관절을 당기거나 밀어주며 근력이 약한 노년층의 보행 부담을 덜어줍니다. 오르막길 내리막길 갈 때 쓸 수 있는 그 기능을 도움받으면은 다른 때보다 한 3분의 1 정도 힘만 들이고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4주 동안 로봇을 착용했더니 보행 속도와 고관절 근력이 10에서 20%가량 개선됐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이 제품을 차고 평지를 걸었을 때 한 20% 정도 대사 에너지를 세이브할 수 있어요. 노년층의 수요가 늘면서 세계 웨어러블 로봇 시장은 재작년 74억 달러에서 내년 144억 달러로 2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병원에 자주 가기 힘든 노년층을 위해 간단한 건강검진을 집에서 할 수 있는 기술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변기에 검사 키트를 설치하고 평소와 같이 소변을 보면 휴대전화와 연결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포도당 등 5개 항목에 대한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 지표를 측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건강 생활 관리를 같이 할 수 있는 식생활에 대한 가이드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고령층의 자유로운 이동을 도와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첨단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현대자동차가 2026년형 올뉴 팰리세이드를 SUV의 본고장인 미국 시장에 공개했습니다. 강화된 오프로드 성능과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하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직형 LED 주간주행 등과 넓어진 그릴은 강인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차체는 기존보다 넓어졌고 3열도 공간이 꽤 넉넉합니다. 미국 시장에 새롭게 공개된 2026년형 팰리세이드 XRT 프로입니다. We also have the 3.5-liter V6 engine. We also standardized the H-Track all-wheel drive system, and we also added an electronic rear limited slip differential that gives a little bit more performance while you're driving in severe conditions. XRT 프로는 현대차 SUV 중 처음으로 오프로드 성능을 갖춘 모델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도 추가돼 전기 모터와 2.5리터 터보 엔진이 329마력, 620마일 이상을 달릴 수 있습니다. 연비는 갤런당 30마일 이상 주행이 가능합니다. We're targeting over 30 miles per gallon and over 300 horsepower. So it's a balance of both power and efficiency. 듀얼 디스플레이와 앞뒤열 모두 리클라이닝이 가능합니다. The biggest benefit that the customer can recognize is the increased interior space, especially in the second row. 2026년형 올뉴 팰리세이드는 오는 여름 미국 시장에 출시되며 하이브리드 모델은 가을부터 판매에 들어갑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한인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정신질환 치료가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한인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정신질환 치료를 진행하는 한인 정신과 전문의가 등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은 오늘 고재득 정신과 전문의가 센터 메디컬 그룹에 합류해 한인 시니어들을 위한 맞춤형 치료를 새롭게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분들이 너무나도 고생을 하시면서 이제 어려운 일도 많이 겪으시고 그랬는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고 이제 들었고요. 그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정신과 의사가 없으세요. 이제 더욱더 많은 분들을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기회가 있어서 이번 치료는 한인 시니어 커뮤니티의 새로운 정신건강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페어가 오는 26일까지 포모나 페어플렉스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예술의 무한한 가능성을 주제로 하며 게티와 LA 카운티 미술관 등이 참여해 워크숍과 공연, 전시 등을 마련했습니다. 목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밤 11시까지 오픈하며 마지막 날인 26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수요일은 휴장합니다. 주 시카고 총영사관 관할 지역 4곳에 재외선거 투표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총영사관은 재외 국민수와 공간과의 거리,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해 일리노이와 미시간, 인디애나, 미네소타 4개 지역에 재외 투표소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표소는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운영됩니다. 재미한인 과학기술자협회가 오는 17일과 18일 과학기술 관련 창업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LA 코리아타운의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케빈 김 이규제큐티브 어드바이저가 기조 강연을 하고 뷰티브릿지의 신윤상 CEO, 로보링크의 홍한솔 창업자 등 다양한 한인 사업가들이 참여합니다. 제36대 애틀란타 한인회장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용기 회장 탄핵으로 인해 오는 15일 저녁 6시까지 회장 후보 등록을 실시하며 후보자가 없을 경우 등록 시한을 일주일 더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는 오는 22일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온라인 투표방에서 진행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밖에서 만든 영화에도 100% 관세를 물리겠다고 하자 뉴욕 증시에서 영화 제작사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그러자 백악관은 아직 정해진 게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불확실의 시대입니다. 5월 5일 월요일 SBS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